이게 지금 상한가 잔량이 종가가 700만 주인데 장중에 막 2천만 주까지 쌓여 있었단 말이에요. 2천만 주 쌓여 있는 종목이 20만 대도 거래 안 되는데 이거를 팔 필요가 뭐가 있어요? 팔면 바보지. 거기다 1,000만 원은 왜 팔아요? 오늘 안 팔았으면 되죠. 왜? 내일 팔면 더 비싸게 파니까. 안녕하세요. 이세무사TV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11월 27일 금요일이고요. 굉장히 마음 편한 금요일이에요. 지난주 금요일도 제 기억에는 양선 마감했던 거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도 코스닥이 1.19%가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코스닥이 또 1.26% 올랐다라는 건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코스닥이 종가에서 약간 빠지긴 했지만 3시 20분까지는 계속 장중 내내 올랐거든요. 그래서 진짜 강한 장이 계속 펼쳐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수 자체로 거래소 지수는 계속 말씀드리는 신고가의 영역이에요. 신고가의 좋은 점은 목표가가 없다는 겁니다. 보통 종목들이 목표가는 전고점이거든요. 전고점에서 한번 걸리니까. 근데 신고가를 뚫고 나서는 목표가를 선정할 수 없습니다. 자기 맘대로 선정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거래소 목표가를 제 맘대로 선정했죠. 3,000포인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또 1.2%가 오르면서 이번 주에 거래소보다 좀 강한 모습 보였고요. 코스닥은 일단은 직전 고점을 먼저 뚫어줘야 돼요. 그럼 직전 고점은 지난 9월 달에 형성되어 있는 905포인트대, 그래서 오늘 종가가 885, 20포인트. 885에서 20포인트면 2, 3%거든요. 하루에 1%씩 오르기 때문에 직전 고점 9월 달 갱신은 뭐 거의 기정사실이고요. 9월 달 고점을 뚫는다면 2018년 고점 930포인트도 뚫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 이렇게 오르니까 계속 지수 오른다고 하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7월, 8월, 9월, 10월 계속 그 위기설이 있었고 지수는 열흘씩 이렇게 빠졌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지금은 상승장이라는 논리를 계속 피고 있고요. 여전히 상승장인 것 같네요. 여러분도 혹시 밤 새 본 적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때는 당일치기로 시험 볼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평소에 공부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전날 밤새서 뭔가를 50페이지 이 정도를 외워야지 주관식 답을 쓰니까 그럴 때, 또는 포카 칠 때. 근데 요즘 포카 칠 때는 한 10시, 11시면 끝나고 자주 치지도 않고 1년에 한두 번이나 치나? 근데 이제 대학 때는 포카 진짜 많이 쳤었는데요. 대학 때 포카 칠 때는 밤샜던 것 같아요. 밤을 새고도 그 다음날 점심, 저녁까지 거의 30시간, 40시간씩 포카를 쳤던 기억이 나네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지난주부터 지금 한 2주 동안, 평균 새벽 3, 4시 넘어서 자는데, 머리가 멍해서 지금 좀 약간 그러네요. 그래서, 왜 잠을 잘 못 잤냐면, 이게 이제 삼박자 투자법 제가 쓴 책이잖아요. 근데 이 책 뒤에 뭐가 써 있냐면, 이 책이 이제 총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왜 24장이냐면 제가 8자를 좋아해서요. 총 3부 24장입니다. 각 장이 8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장에 342페이지에 내용이 뭐가 있냐면, 이게 3년 4년 전에 나온 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책에 나의 꿈은 3가지가 있다. 첫째, 작가의 꿈. 근데 웃긴 게 이 책 첫 번째 책이었거든요. 근데 뭐라고 써 있냐면, 작가의 꿈은 조금씩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첫 번째, 이거 개정판이니까 반영됐구나. 근데 이 책 초판에서는 이 첫 번째 책을 쓰면서 작가의 꿈을 뭐라고 썼냐면, 앞으로 2번째, 3번째 책을 내는 좀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글을 썼었어요. 그런데 요건 개정판이니까 여기에 이제 2번째 책인 슈퍼게임의 왕초보 주식 수업을 2018년에 출간했다. 그리고 능력이 닿는 대로 3번째, 4번째 책도 출간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저희 꿈을, 작가로서의 꿈을 써놨습니다. 2번째 꿈은 선생님이고 3번째 꿈은 사업가의 꿈인데요. 선생님 지금 유튜브로서 맨날 여러분들에게 주식 교육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업가로서의 꿈, 지금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와 밸런스 에셋,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좀 사업체 운영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3번째 책이 지금 딱 요번 주 일요일까지 작업을 해야 돼요. 지금 마지막 작업이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 쓸 때도 마지막 그 막 교정 작업이랑 마무리 작업 할 때가 제일 힘들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세 번째 책의 마지막 작업을 지난주부터 하고 있는데, 이게 낮에는 작업이 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주식하랴, 유튜브 하랴, 또 회사 대표로서 또 사람들 만나랴, 그래서 이 깜깜한 밤, 제일 잘 될 때가 한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한 3잔씩 먹고 딱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게 요즘 이제 커피 마시고 밤에 좀 집중을 했더니 밤에는 막 말똥말똥한데 낮에는 또 머리가 이렇게 아프네요. 책 광고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답글에 피곤해 보인다라고 그런 댓글이 있으신데 진짜 피곤해 보이는 게 아니고요. 진짜 피곤한 겁니다. 마치 귀여운 척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귀여운 것처럼. 맞죠? 대표님 사람들이 걱정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피곤해 보이는 아니, 얘기했잖아. 대표님이 악플러들 때문에 그거 악플 신경 써서 안 하시는 줄 알아요. 뭘 안 해? 보혜씨 왔어요. 뭐 귀여운 거랑 노래도 안 부르시고. 아니 보혜씨 왔어는 이제 그렇게 하면 되잖아. 왔어 보혜씨? 그렇게 하면 돼. 뭐 노래는 보혜씨가 대신 해주면 되잖아. 대표님이 해주셔야죠. 싫어.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피곤해 보이는 건 제가 원래 그거 아시죠? 제가 태어나서 제일 많이 들은 말 화났어요? 피곤하세요. 이 두 가지는 태어나서 제일 많이 들은 말입니다. 그런데 평소 한 90% 정도는 화나지 않았고 피곤하지 않았는데 제가 원래 인상이 안 좋아서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원래도 화나고 피곤한 얼굴인데 사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는 진짜로 피곤해서 피곤한 모습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보입니다. 저 여기에 이 트라우마를 떨치고 맞으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쯤 피부 전문의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냐면 제가 여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강남대로에 있는 또 피부 전문의를 갔는데 먹는 약하고 바르는 약 했는데 한 일주일 했는데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 피부과 선생님한테 믿고 여기를 한번 맞아보려고요. 왜냐면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미간을 없애려고 보톡스를 맞았는데 이거는 그대로고 이게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 다시는 피부과 안 가야지 했는데 그래도 또 여기 이렇게 잘 고쳐주시는 선생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더 올라가면 어떡해요? 악담을 해라. 진짜 맞으시게요? 진짜로. 왜요? 맞지 마세요. 이거는 미간 때문에. 근데 약간 없어졌어요. 아니 미간에 너무 주름이 심하잖아. 그거 관상학적으로 좋다고 들었는데. 중간 잡소리는 이제 그만 제가 여기서 멈추고 다시 이제 강의할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지수에 대한 설명은 그 정도 하고 원래 우리가 하는 시장을 읽는 눈은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종목군을. 시가총액이 큰 종목군에서 오늘 한번 특징을 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 또는 언급되는 종목은 시장을 분석하기 위한 종목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추천 종목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한 1.3% 올랐네요. 그리고 현대차가 1.1% 정도 올랐고요. 현대모비스 1.1% 올랐. SK텔레콤. 근데 SK텔레콤은 실망시킨 적이 너무 많아서 좀 괜찮아 보이는데 하면 실망을 시켜갖고 사실 차트는 좀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너무 무겁습니다. SK이노베이션 최근 움직임 굉장히 좋네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2차전지가 다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LG화학 물적 분할했어도 좋고 또 삼성 SDI 기가 막히게 좋고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제일 안 움직이는 막내였는데 안 움직이는 막내가 이 정도면 또 엄청 잘 움직이는 종목이 돼버린 거니까. 근데 오늘 사실 SK바이오팜이 짱이었습니다. SK바이오팜은 제가 상장되고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는데요.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신규 상장 당시의 차트를 보면 바로 이 당시죠. 상장이 11월 달에 됐는데요. 11월에 고점을 뚫었을 때가 3월입니다. 그러면 11, 12, 1, 2, 3 5개월째 될 때 신규 상장의 고점을 뚫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는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 버렸죠. 자, SK바이오팜 보겠습니다.
7, 8, 9, 10, 11 엄마야. 똑같이 손가락 5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신규 상장되고 5개월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움직였던 거랑 비슷한 타이밍에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이 괜찮았다라는 그런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차전지 빅3를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라고 할 때 바이오 빅3 시가총액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바이오 빅3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리고 SK 바이오팜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기는 꼭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아마 어떤 분이 우리 라이브 방송에서 상담을 한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 얘는 신고가는 거의 확실하게 뚫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역사적 신고가가 2018년에 18만 6천 원이었고요. 아니네 16만 6천 원. 어떻게 노안이 계속 옵니다. 보톡스보다는 일단 돋보기를 먼저 맞추러 안 깔아야 되나? 삼성전기 16만 6천 원인데요. 신고가가. 근데 오늘 15만 8천 원, 종가 기준으로 15만 8천 원, 그리고 장중 기준으로 16만 원. 이건 그냥 뚫겠다는 얘기입니다. 빠르면 다음 주에. 차트는 완전 정배율 초입 국면이고 역사적 신고가 뚫으면 또 MLC주 대장주, MLCC는 현대 4차 산업혁명의 쌀 이런 또 리포트 나오면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한번 볼까요? 거래대금은 특히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면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3가지를 보여드리잖아요. 시가총액 상위 그룹들의 움직임할 때 이거 좋네요. 이런 테마가 좋네요. 이런 업종이 좋네요는 초보자분들 그리고 중장기 투자자분들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초보자. 난 주식 잘 모르는데. 근데 주식 잘 모르니까 막 1,000억, 2,000억짜리 하고 싶지 않고 10조, 20조짜리 하고 싶은데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그룹 설명할 때 잘 들으시면 되고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설명할 때는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좀 거래대금이 이쪽으로 몰렸다는 얘기는 이쪽을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승률 상위 종목 할 땐 현재의 트렌드 오늘 오른 종목을 검색해야지 내일 오른 종목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진이 계속 나오고 있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우리 필룩스 같은 경우에, 오늘 20%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7천억 정도. MS 오토텍, 이거 상한가 같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자동차 관련, 그래서 자동차 관련, 자회사 IPO 효과로 오늘 역사적 신고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그러네요. 그러네. 얘도 재료와 차트가 딱 맞물리면서 재료가 터진 시점에 차트가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할 때가 되면서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두산솔루스 같은 경우도 오늘 그 재료였죠. 2차전지 재료로 움직임이 나왔었고 두산중공업은 그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했나 어디서 했나 기억이 잘 안 나네. 두산중공업이 두산 퓨얼셀의 오너 지분을 두산중공업에 저기 했단 말이에요. 무상증여를. 그럼 그건 당연히 두산중공업에는 호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하면은 적당히 설명드린 것 같고요.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는 오늘 상한가가 6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상한가는 SNK 상한가죠. 왜냐면 이게 3,400억짜리예요, 시가총액이. 근데 거래대금이 27억이 나왔다는 얘기는 아무도 안 팔았다는 얘기예요. 정말 이거를 오늘 판 사람들은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죠? 그 금액이 작진 않아요, 27억. 27억이면은 적어도 1억짜리 27명 또는 1,000만원짜리 270명인데 270명은 단기 매매 방법을 전혀 모르는 거죠. 만약에 단기 매매 방법을 1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지금 상한가 잔량이 종가가 700만 주인데 장중에 2천만 주까지 쌓여 있었단 말이에요. 2천만 주 쌓여 있는 종목이 20만 대도 거래 안 되는데 이거를 팔 필요가 뭐가 있어요? 팔면 바보지. 그런데 이게 무슨 재료냐? 참 재밌는 재료도 사우디 왕세자 재료. 사우디 왕세자 재료예요. 사우디 왕세자 재료. 제가 주식 오래 해봤지만 사우디 왕세자 재료? 근데 이제 좀 더 크게 말해서 최대 주주 매각 재료예요. 그래서 누가 최대 주주가 매각됐을 때 제일 핵심 포인트는 누가 새로운 최대 주주가 됐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존 최대 주주랑 삐까삐까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면
주가에 영향은 없을 때도 있어요. 최대 주주 매각 재료가. 근데 반대로 지금처럼 야 그렇게 돈이 많다는 사우디 왕자 집안에서 왕태자 집안에서 이걸 인수했어?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이 회사가 그렇게 좋은 회사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최대 주주가 워렌 버핏이다. 그럼 제가 장담하는데 상한가 5번 갈 거예요. 장담하는데. 그럼 워렌 버핏이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 굵직굵직한 예를 들어 소프트뱅크다 또는 뭐 중국의 텐센트다 또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다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만약에 최대 주주가 돼도 상한가 2-3번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재료 공부는 뭐 무슨 공부냐면 최대 주주 매각 재료는 대부분 호재예요. 대부분 호재인데 그 호재인 이유는 뭐냐면 기존 최대 주주보다 더 난 놈이 더 돈도 많고 더 경영도 잘하고 더 난 놈이 인수했으니까 이제 이 회사는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감. 근데 실제로 연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식은 꼭 실제로 연결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이미지로 사우디 왕세자야? 저 종목 기가 막힌 종목이네 뭐 이런 이미지로 오늘 아침부터 깜짝 놀랐었습니다. 왜냐면 상한가 달력이 너무 많이 쌓여갖고 야 이거는 뭘 도대체 이렇게 많이 쌓여있냐. 근데 심지어는 이렇게 많이 쌓인 날 도대체 누가 이거를 27억어치나 팔았지? 뭐 이런 재미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렸고요. 대표님 근데 주린이들은 네? 상한가 잔량이 뭔지 모를 것 같아요. 상한가 잔량이 뭐냐면 매수 잔량이라는 뜻이고요. 상한가에 지금 장이 끝났죠. 장이 끝났는데 여기 상한가 주문에 쌓여 있는 이 수량. 그럼 이게 지금 797만 주가 아직도 쌓여 있어요. 이 797만 주가 이 종목을 나는 상한가라도 살까라고 주문을 넣어놓고 장이 끝날 때까지 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잔량, 남아있는 수량. 그래서 상한가 주문을 넣고 3시 반 장이 끝날 때까지 주문을 취소하지 않고 남아있는 수량이 790만 주다. 그러면 오늘 20만 주를 제가 왜 판 사람들을 바보라고 했냐면 이 20만 주를 왜 팔아? 이렇게 사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여자분 명품으로 말할게요. 여자분들 10분이 모여갖고 어떤 분이 야, 이 내 명품 하나 사봐 한 거야. 근데 8명, 9명이 모인 분들이 다 야, 나 그거 나한테 팔아. 나 그거 1,000만 원에 살게. 거기 10명 중에 내 명품 물건을 보고 다 1,000만 원에 살게 하고 있어. 10명이. 거기서 1,000만 원을 왜 팔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그 10명 중에 누군가는 나 안 팔 거야 하고 집에 가면 문자로 보낼 거 아니야. 나 1,100만 원에 사줘. 나 1,200만 원에 팔아라. 당연하죠. 모두가 1,000만 원에 사겠다는 얘기는 내가 안 팔아도 돼. 왜? 더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지금 모두가 상한가에 800만 명이라고 치면 돼. 800만 명이 나 상한가에 물건 살게 했는데 20만 명은 그래 알았어 하고 팔았어. 오늘 안 팔았어도 되죠. 왜? 내일 팔면 더 비싸게 파니까. 그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상승률 종목들 중에서 또 좀 재밌었던 그런 테마들은 뭐 신풍재지, 대형 포장 뭐 이런 좀 그 코로나 관련 포장 관련주들이 있었고, 근데 저는 이제 재미보다는 의미 있는 종목. 동서가 여기 왜 있지? 뭐 네가 왜 거기서 시가 생각나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뭐 이런 시가 있습니다. 깜짝 놀라네. 노래도 못하는데 노래할 줄 알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자, 그래서 그 동서라는 종목이 네가 왜 거기서 나와라고 할 정도로 와, 얘는 시총도 3조짜리고 사실은 하루에 막 10%씩 올라가는 애가 아니거든요. 동서는 다 아시죠? 뭐 며느리끼리 뭐 사위끼리 뭐 동서지간이 동서가 아니고 우리 생활 속에서 동서 안 먹어본 사람 우리나라 사람 중에 없을 텐데 커피 믹스 만드는 동서식품 있죠. 그래서 동서식품의 모회사인 동서가 이게 굉장히 우량한 종목이긴 한데 이게 탄력적이진 않거든요. 근데 오늘 20%가 오르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를 보고 또 깜짝 놀랐어요. 한미사이언스. 야 진짜 너도 네가 왜 거기서 나오니? 얘도 4조짜리인데 오늘 10% 이상 올랐습니다. 얘도 깜짝 놀랐어요. 어제 제가 이 정도면 저 주식 천재죠 하고 자랑했던 AD10 어제 보면서 그랬잖아요. 어제 그래서 이게 다 공부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들은 게 나오면 그게 공부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제 우리 라이브 방송 본 사람들은 제가 딱 AD 칩스 볼 때 뭐라 그랬냐면 이거 시총이 가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딱 화면을 보면서 여기 안 보고 AD 칩스는 제 머릿속에 한 500억짜리
적자가 계속 나는데 비메모리 반도체잖아요. 딱 그렇게 설명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제 뭐라 그랬냐면 재무제표가 좋진 않으니까 이걸 뭐 1년 2년 갖고 있으라고 말하고 싶진 않다. 다만 차트는 분명히 이 주가가 오르면서 거래가 터지는 이런 종목들은 한 1, 2주 안에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니까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켜볼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은 종목은 단기 매매 종목하고 중장기 투자 종목을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액이 좀 조금이고 좀 다이나믹한 성격이라면 이런 단기 매매 좋아하시면 되고요. 나는 싫어. 나는 막 하루에 10% 올라도 다음날 10% 빠지고 너무 불편해. 그러면 변동성이 크지 않더라도 좀 시가총액이 큰 지수 관련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놓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천천히 종목을 교체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자신의 타입에 맞게 주식 투자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화장품도 똑같잖아요. 귀여운 척 아니고 화장품 바르는 건데 이렇게 화장품 바르잖아요. 그래서 화장품을 바를 때 건성 피부에 맞는 화장품이 있고 뭐 지성 피부에 맞는 화장품이 있다고 하네요. 저는 잘 모르지만 저는 그냥 아무거나 사다 쓰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주식도 마찬가지죠. 단기 매매에 적합한 자기 자신의 타입이 있는 거고요. 중장기 매매, 중장기 투자에 적합한 자기 자신의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타입은 뭐지?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오늘 지수는 여전히 좋았다. 코스피 3,000 목표지수 세울 정도로 좋고 코스닥도 전고점 돌파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다. 거래대금 상위에서는 막 특별하게 오늘 뭐가 좋아라고 할 수는 없는 정도의 수준. 생각이 전혀 안 나죠.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는 뭐가 좋아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좋았던 게 있었는데. 오늘은 특징이 진짜 없었구나. 아까 아래에 하나, 삼성전기 얘기했죠. 삼성전기. SK바이오팜하고. 뭐가 좋아라고 정확하게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미지가 약했네요. 근데 그나마 SK바이오팜이 제약바이오 빅3 시가총액 오늘 괜찮았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초기 상장했을 때의 차트 비교, 그리고 삼성전기 신고가 돌파 가능성 거의 90%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대금 많이 몰린 쪽은 오늘 거래대금 많이 몰린 쪽도 근데 진짜 머리가 띵해서 기억이 안 나네요. 요약 안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아까 말한 거 그랬죠? 그리고 네. 상승률 상에도 아까 말했었던 거 그렇게 얘기했었죠? 오늘 지금 머리가 띵한 이유는 아까 뭐라 그랬죠? 세 번째 책을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세 번째 책은 부자 관련 책이에요. 약간 스포를 한다면 총 3부로 되어 있는데요. 1부는 부자, 2부는 경제, 3부는 주식.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썼던 두 권의 책은 다 주식과 관련된 책이었는데 이번 세 번째 책은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부자에 대한 이야기,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공부해야 될 학문인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부자가 되려면 부동산이나 주식 둘 중에 하나를 내 무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슈퍼개미이고 주식 전문가니까 3부에는 주식을 썼고요. 역시 과거의 제 책과 마찬가지로 총 3부 각 부에 8장씩 24장으로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빠르면 12월 중순 정도에 여러분들 손에 들어갈 수 있게 지금 작업 중이니까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기대해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자, 보혜씨 오늘 노래 불러봐. 난 귀여운 쪽 아니고 귀여운 쪽 아니고 남자다운 이렇게 할게. 남자다운 나 귀여운 쪽 안 할 거야. 남자다운 자 이거 할 테니까 노래 불러. 자 시작. 나 대표님도 같이 해주셔야죠. 그래야지 기운 받으시죠. 알았어.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세무사 부자 공식 지알 알면 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응원합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운전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해서 시황톡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입니다. 너무 바쁜 금요일이라 장중시황이 늦어졌네요. 조금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지수는 매우 강한 시기입니다. 조정이 와도 밑에 지지선이 워낙 많고 강세장의 조정은 매수기회라는 투심이 반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확산도 전혀 악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만 봐도 그러네요. 지수 관련 대형주에서 SK바이오팜과 삼성전기가 최근 흐름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좋아 보입니다. 삼성전기는 역사적 신고가 갱신할 확률이 매우 높고 SK바이오팜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초기 차트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특징 테마로는 NC소프트와 넷마블 동반 상승인데요. 오늘 컴투스를 비롯 게임주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좋습니다. 코스닥에서 코로나 확산의 시즌의 강세가 보이고 있으며 오늘 LG화학과 삼성 SDI가 쉬는 동안 2차전지 중형주인 첨보, LNF 등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체 종목에서는 오늘 상한가 종목에서 1,400만 주 상장량이 쌓여있는 SNK는 최대주주 매각재료로 상한가네요. 최대주주 매각재료가 있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기회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신풍재지, 대형포장 등 포장 관련주들 상승률 좋게 나오고 있고 세로닉스, LNF 등 2차전지 종목들 선별적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탑 30의 이름은 없지만 네오이즈, 컴투스 등 게임주의 강세도 두드러진 하루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코로나 급확산이므로 불금 자제, 공금, 공토, 공일 보내고 부자 되세요. 모두의 성공 투자 화이팅!